어찌 보면 이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것이 정확히 뭐 의학적으로 어떤 것이다라는 그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뭐 보고 듣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보통 친구들보다 뭐 발달이 느리다,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 있다, 소통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어찌 보면은 저는 그 규정과는 좀 상당히 반대편에 있는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자라왔어요. 어릴 때 뭐 잘한다, 항상 뭐 똑똑하다 이런 얘기도 듣다 보니까 그런데 또 제 동생이 어릴 때부터 정신과 약을 먹었어요. ADHD라고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저 친구처럼 막 이 의성어 내뱉고 애정 표현 같은 거 막 심각하게 막 끌어안고 이러니까 학교 어린이 친구들이 막 울고불고 해서 어머니가 제 동생 데리러 갔던 기억들이 참 많은데 이제 그래서 저도 그 부담감을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저에게도 이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시키는 대로 하다가 또 고등학교 때 무슨 바람이 불어가지고 음악 공부를 하겠다는 어머니 아버지는 그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어디 상담소에 데려갔어요. 직업 상담소 해가지고 나중에 네가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겠느냐. 나는 확고한데 나는 이미 음악 하겠다 했는데 왜 나한테 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전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예의 바르고 그 윗사람들 손윗사람들한테 싹싹하게 대하던 제가 확 바뀌어버렸어. 그때 그 상담사 선생님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실 때는 개무시를 해버렸어. 그냥 옆에서 뭐 하면 예 알아서 하세요. 멋대로 짓거리세요. 그냥 그런 식으로 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직 저 친구 여기서 포커스를 둔 저 친구 얘기를 안 들어봐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지금 다 이제 저 친구의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얘기지 저 친구의 고충이 어떤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 보여지는 모습으로만 봐서는 너무 이 드러난 모습에 이 친구가 어떻다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해서 온 그런 모습에 너무 집중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내가 다 억울해 지금은. 근데 또 이 친구의 모습을 또 안 봤으니까 그 또한 섣부른 판단이긴 한데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더 보고 싶다. 혹시 서한은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어? 응? 어떻게 보면은 수아보다 다 후배들인가? 아, 그저 큰애는 수아하고 같은 나이 또래인가? 어? 그럼 쟤는 방금 큰애가 몇 학년이라고 그랬어? 2학년이라 그랬나? 학년 안 나왔어? 수아가 보니까 어때? 저 친구가 어떤 것 같아? 수아는 요거 보고, 그리고 또 오은영 박사님이 또 뭐라 그랬잖아? 이게 수아 생각은 어때? 소감이 어때? 수아 소감이? 참 이상한 아이 같아요. 아, 그 아이가 이상한 것 같아? 네, 수아 친구들에는, 수아 학교에는 그런 사람 없나? 응? 없어? 왜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는 학교도 같이 안 가는데? 있었어요.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없어? 네, 왜? 졸업했어요. 아, 졸업했어? 네, 저기, 그 친구도 이와 비슷했나? 네, 응? 그 참, 수아 학교는 지금 학년 구분 없이 다 한 반에서 다 공부하나? 아니요. 아니야? 1, 2학년, 3, 4학년, 5학년, 6학년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한 해 선배들하고 같이 하네? 공부를? 네, 다른 사람들이 수아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래? 선생님하고 친구들이 수아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래? 수아는 똑똑하다고 그래? 수아는 뭐 문제 없다고 그래? 수아는 잘하고 있어? 네, 그래? 좋아. 아니, 수아 또래의 친구 얘기니까
다음에도 보고 서하의 소감을 이야기해줘. 그렇게. 아니, 다음에 동영상 또 다음에 나오는 거 보고 서하의 소감 좀 이야기해주라고. 아, 응? 네, 억지로 머리 쥐어 자를 거 없어. 아플 필요 없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주면 돼. 네. 응. 자, 또 다른 소감. 또는 뭐 어떤 미심쩍음이나 한번 뭐든지 한번 어때요? 캐로님이 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파트타임 일하는 곳이 아동발달센터거든요. 뭐가? 그러니까 자폐 스펙트럼 애들 발달장애 애들 오는 음. 센터예요. 어디 여기가? 아니 제가 지금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그래서 곳이? 저런 아이들을 많이 봐요. 아, 그래요? 근데 보면은 분명히 쟤네들도 그 뭐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무 의미 없다고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저는 똑같은 말을 반복하긴 해요. 안 듣고 이제 그쵸. 그러니까 말을 반복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 아이 자체 어떤 뭐에 대한 표현일 텐데 저는 그거 구체적으로 잘 모르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이상하다고 느끼겠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어떤 뜻으로 저렇게 표현을 하는지 그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어려움이 좀 크겠다라는 그러니까 진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오은영 박사의 진단은 어땠어요? 그냥 그렇게 진단을 내리겠구나 그냥 그런 생각만 들었어요. 그런데 연주님이 이래서 하면 엄마가 뒤에 보면 제가 미쳤나? 제가 왜 저러지? 제가 어디 직접 물어보시기는 그렇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어? 그러니까 이 자꾸 이래서 하면 저거 미쳤나? 저 왜 저러지? 제가 깜빡깜빡 하나? 근데 뭔가 불편해서 어떻게든 표현을 하긴 하는데 그게 일반적이지 않다고 이제 생각이 드니까 이해를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그러면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진단하면 되나? 그러면 이래서 하면 이걸 뭐라고 진단해야 되나? 미쳤다라고 진단해야 되나? 어? 근데 저는 그 비문증 들었을 때도 저도 30대 초반에 있었거든요. 뭐가? 그러니까 비문증이라고 말하는 아, 거가 제 점처럼 있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어. 날파리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어. 이게 왜냐면 하얀 곳을 보면 얘가 보여요. 그렇지만 이제 검은색 계열에 보면은 안 보여요. 그래서 뭐가 날아다닌다거나 그런 증상을 느껴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그 다원님 어머니처럼 그러면 자꾸 빡빡 닦을 거 아니야. 어? 아니 그러니까 뭔가 보이긴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봤던 것 같아요. 저는 하얀 곳을 봤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밝은 곳을 보면 보이는구나. 그 보통 이런 거 볼 때는 안 보이죠 잘. 그렇지만 이제 아무것도 없는 약간 여백 같은 게 보이면 확실히 더 잘 보이고. 그냥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뭐가 날아다니는 거 그런 느낌은 없어가지고 그것도 다른 것 같아요. 그 경험이. 자, 또 뭐 피톤치도님은 뭐 한번 보시고 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아이요? 저는 좀 외적으로 좀 엉뚱한 얘기일 수 있는데 아까 이제 오은영 박사가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내적으로 전체적으로 신경학적인 문제라고 말씀해 주셨다. 저는 이게 참 인생이 어떻게 보면 이게 복불복 같기도 하고 뭐 뽑기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저 부분은
아무 잘못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음. 근데 아들이 이제 자폐 스펙트럼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또 평생의 짐을 또 안고 뭐 자기가 부모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어떻게 케어는 되는데 부모가 죽고 나면 쟤는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걱정을 엄청 할 거란 말이죠. 얼마 전에 그거 싱크홀 사건도 아무 그냥 평상시적으로 이게 운전을 하다가 하는데 오토바이 타고 가든 자동차를 타고 가든 싱크홀이 갑자기 발생해가지고 싱크홀. 싱크홀이 예, 발생해가지고 추락사를 할 수 있단 예. 말이에요. 예. 그런 거 보면 이게 참 이게 사고라는 것도 이게 참 인생이 복불복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이런 것을 해석해야 되는가. 옛날에 이제 아주 옛날에 그 대구 지하철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방한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시간대 이제 우연히 그 시간대 피한 사람은 그 사건을 이제 피할 수 있었지만은 진짜 재수없게 딱 그 시간대 정확히 접선이 돼가지고 딱 맞닥뜨려가지고 그 지하철을 탄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저는 항상 이런 사고 일어날 때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그런 의문이 항상 들려요. 자, 그러면은 오은영 박사의 해석이죠. 이제 저런 게. 그럼 오은영 박사의 해석은 어땠나요? 지금으로서는 그 해석이 맞겠지만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먼 훗날에 진짜 과학이 발전하고 의료가 더 발전했을 때 이것은 또 간단하게 뭐 유전자 기술의 이런 게 발전해가지고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병일 수도 있겠다. 먼 훗날에는. 지금에서는 이게 거의 뭐 불치병, 난치병에 가까우니까 그렇게 진단할 수밖에 자기 어떤 지식의 카테고리 안에서는 오은영 박사는 배운 대로 그렇게 진단낼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여실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근데 저는 좀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조금 문제가 있었다가 해결이 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많이 이제 변화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보면 좀 해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또 뭐 약수님은 뭐 소감이 있으세요? 조수관님. 좀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봐요. 참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게 참 웃기는 얘기예요. 스펙트럼이라는 말은 사실은 규정될 수 없음이란 말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치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말을 규정하는 말처럼 써요. 사실은 스펙트럼이라는 말은 규정할 수 없어서 스펙트럼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스펙트럼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렇게 드러나요. 그래서 어떻다라고 할 수 없어서 스펙트럼이라는 말을 써요. 봐요. 사람은 요 경험에, 요 보이는 경험에 사람마다 생각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제 가령 예를 들자면은 요게 확정된 실체다. 색깔은 이렇고 모양은 이렇고 라고 모든 것을 규정하는 재질은 뭐고 요게 대나무다 아니면은 뭐 그냥 나무다 색깔은 뭐다 요런 것이 확정된 실체다 라고 하는 것부터 아무것도 규정할 수가 없어서 없는 거야 라고 하는
자, 요거는 확실히 있는 거야. 이거는 확실히 없는 꿈이야. 이거는 환상이야. 그냥 환상이야. 응? 라고 하는 그와 요 사이마다 사람들마다 요 수없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각 사람의 생각의 스펙트럼이라고 그래요. 스펙트럼처럼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요부터 요까지 다양한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어느 한 생각으로도 규정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여러 그 어떻게 보면은 뭐 이 현상이라고 그럴까? 너무나 다양한 현상들이 있어서 요렇다라고 규정할 수 없어서 스펙트럼이라고 붙인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다시피 암사기다. 그런데 사실 암사기다? 암사기라는 것이 암이라는 것이 확정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나? 뭘 먹었나에 따라 다르고 이때마다 다 다른데 스트레스 받을 때 다르고 스트레스 받지 않을 때 다르고 어떤 음식이 들어갔느냐에 따라 다르고 다 다른데 도대체 암사기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떠함이지? 규정할 수 있나 암사기를? 치매 제가 우리 엄마 모시고 가지고 치매 시험 봤다고 그랬죠. 치매 내가 이렇게 풀다 보니까 나도 옆에서 이렇게 풀다 보니까 내가 풀면 치매다라고 판정이 나올 것 같더라고. 나한테는 너무 어려워. 아니 요것도 그런 것 같고 요것도 그런 것 같고 뭘 하나를 나 자신이 어떤지를 딱 규정할 수가 없어. 그럼 이건 아주 심각한 상황이잖아. 그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시험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안 어렵던데. 그래서 시험 잘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있다가 기다리니까 선생님이 와서 아니 치매 아니시라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봤으면 치매라고 그럴 뻔했어. 나한테는 너무 어려운 질문들이야. 도대체 이 질문으로 내가 그렇다고 규정할 수가 없어. 어느 하나도. 그러면 선생님 너무 어려웠어. 도대체 나는 여기 어떻게 할 수 없겠어요. 이러면 선생님은 뭐라고 그러겠어? 나보고. 엄마 옆에 앉아. 앞에서 이거 뭐야? 어? 오류가 좀 있어.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라고 그러겠냐고. 근데 우리 엄마는 쉽다는데 나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내가 어떻다라고 요렇다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나를 한 번도 안 본 사람이면 저 사람은 바보든가 아니면 어떤 느낌이냐면 딱 묵은 택배야. 이것도 왜 이래? 같이 빠져나가는 느낌. 뱃살이 가장 먼저 빠지더라고요. 코코이. 엄마 빨리 와. 자 그러지 않겠냐고. 어? 이제 이와 같이 이렇게 마치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자폐라고 이름하는 것은 너무나 다양하고 그래서 자폐라는 것이 어떻다고 딱 규정할 수 없다는 말이야. 그래서 그 말은 사실 자폐라는 것은 자폐라고 하는 것은 규정될 수 없는 어떠함에 대한 이름이야. 그러니까 말부터가 옛날에는 그냥 자폐 이랬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조금 나은 것은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 되나 봐. 자폐란 어떤 것인가 딱 규정할 수 없어서 아마 자폐 스펙트럼 그런가 봐.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는 자폐 스펙트럼이란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 처음 들어봤어. 자폐증, 자폐 이랬어. 그런데 자폐 스펙트럼만 해도 나아졌는데 참으로 이상한 게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규정이 규정할 수 없는 걸 규정하고 있는 게 그게 참으로 이상해. 봐,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마 곧 나올 책에 그 어떤 사람이 우보고사한테 질문한 게 그런 거예요. 자, 몸과 마음이 항상 하는 게 없어. 매 순간이 달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매 순간 다른 나가 있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매 순간 다른 나가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매 순간 다르면은 나라는 것이 매 순간 다른데 그러면 나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응? 자, 매 순간 다른 나가 있다라고 그런 나가 있다라고
어떻게 매 순간이 다른데 이야기할 수 있냐? 근데 이상하게 이제 매 순간이 다르다고 그러면은 매 순간이 다른 나가 있다고. 그게 나라고. 그게 나라고. 이렇게 이러는 거야. 아니 도대체 매 순간이 다른 나라면 그 나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럼 나라는 것을 규정할 수 없는 거잖아. 나가 어떻다라고 규정할 수 없는 거잖아. 응? 그럼 나라는 것을 어디다 쓰지? 꼭 그런 말 같은 거예요. 자폐 스펙트럼. 자, 규정할 수 없는 걸 가지고 규정을 해요. 또 그런 말과 같아요. 그 말이 참으로 이상한 말이에요. 자, 또 봐요.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내의 문제가 내 손상이 있어서 그렇대. 누구의 문제도 아니래. 내의 손상이 있어서 그렇대. 내의 손상이 있어서 그렇대. 아니 내의 손상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가서 뇌를 어떻게 치료해야지. 뇌에 손상이 있으면은 앞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아마 병원에 가서 뇌 치료하세요라고 하지는 않을 거야. 아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뇌 치료하라고 이야기하지 않네. 그런데 아니 뇌에 손상이 있으면은 뇌를 치료해야지 왜? 이상하지 않아요? 뇌에 손상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뇌를 치료해야 그런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순되잖아요. 요즘 뇌 수술도 하고 뇌 그것도 하는 마당에 아니 뇌가 손상돼서 그래요 라고 한다면은 그래요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뇌를 치료하면 되는 거야. 뇌 손상을 치료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않나요? 의보사의 말에 문제가 있나요? 그런데 뇌 손상이 있어서 그렇다고 해놓고는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빨리 어떻게 해야 된다는 돈 교육받으면 빨리 뇌 수술을 받으세요라고 해야지. 그러면 뇌 손상이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뇌에 신경회로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외과적인 그런 수술은 해결되기 어렵다는 그러니까 신경회로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신경회로를 복구해야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처럼 그 간단한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이야기해야죠. 캐로님처럼 이야기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못 고칠 그게 없잖아요. 애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그 얘기는. 그러니까 진단과 처방이 안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진단하면 안 되지. 가령 요걸 이렇게 고치면은 요게 회복이 되는 거라면은 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함의 현상이겠지. 보통 처방은 약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약간 세뇌식 반복적인 학습을 통한 그 기억을 일으켜서 똑같은 행동과 그거를 이제 계속 주입적으로 반복시켜서 약간 그런 학습적인 효과를 높이는 약간 세뇌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아까 신경회로라고 이야기했나요? 아니면은 신경회로라고 뇌 손상이라고 했나요? 아까 저도 신경 피돈 치돈님이 뇌의 뭐라고 이야기했었나 그러는데. 신경회로에 연결해서 예. 자, 그런데 봐요. 신경회로라는 것이 실제로 있다고 할 수 없다면은 신경회로에 문제다, 손상이 생겼다고 말할 수가 있나요? 신경회로라는 것이 있어야 손상이 되지. 만약 신경회로라는 것이 그때마다 다른 거라면은 신경회로가 손상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신경회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손상이 되지. 아니 매 순간이 다른 거라면 손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 자, 어쨌든 뇌라고 하든 신경회로라고 하든 거기에 손상이 있어서 일어나는 문제라고 한다면은 손상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묘하게 사실은 스스로의 모순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쨌든 무슨 이야기가 하냐면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어쨌든 그렇게 진단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행동을 하는 애가 있어. 애라는 존재가 있어. 그리고 애라는 존재에 뇌라고 하는 그런 뇌회로, 신경회로라는 부분이 있어. 자, 일단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스펙트럼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좀 그런데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그렇다라고 규정할 수 없음이라는 건데. 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단에 가면 뭐라고 그랬죠? 진단에 가면은 뭐라고 그래요? 사회의 뭐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회와 소통을 해야 된다? 소통을 어떻게 하죠? 소통을 어떻게 하죠? 소통을 말로만 소통을 하나요? 그저께 우연히 유튜브에 그 뭐더라 무슨 방송이더라 이 어떤 방송을 보니까 어떤 결혼한 지 13년 차 되는 이 여자가 자기 남편을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남편이 뭐라고 그러더라? 13년 동안 먼저 이야기를 한 적이 없대. 뭐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남편하고 대화의 경험이 없어가지고 남편하고 둘이 있으면은 어색하대. 13년 전화 되는데 애가 뭐 둘이라나 애는 둘이 있는데 지금도 남편하고 둘이 있으면 어색하대. 도대체 대화의 경험이 없대. 남편이 말을 안 한대.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연애하고 되고 어떻게 사랑하게 되고 어떻게 결혼하게 됐냐고. 남편이 결혼하자고 안 그랬냐고. 결혼하지 안 했다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사랑하자고 하지도 않았다고. 그럼 어떻게 했냐. 그냥 자기가 했대. 자, 그런데 그래도 애 놓고 살잖아. 남편은 직장생활을 잘해. 그럼 직장에 가서도 말 안 하냐고. 말 안 한대. 하여튼 도대체 이 사회의 크기에 맞게 소통하는 게 말로만 소통이 될까? 그래서 오죽했으면 화두에도 향음상수라고 하는 이런 화두가 있어요. 이게 가지에 입을 이렇게 저 높은 가지에 입을 이렇게 물고 있는 거예요. 입만 이렇게 입으로만 돼 있어요. 이렇게 따르는데 그런데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뭐 손발이 묶여 있었는지 손발이 없는지 손이 없는지 입으로 이 나무를 달랑달랑달랑 맺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서울을 어디로 가요? 이거 말을 하자니 입을 열어대고 툭 떨어져 죽을 거고 말을 안 하자니 물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라는 게 그 화두예요. 어떻게 하겠는가? 이게 화두예요. 네.
소통을 말로만 하나요? 소통을 말로만 하나요? 근데 거사님, 응? 그 지금 말씀하시는 그 세상에서 표현되어지는 그 소통이라 함은 어떤 소통이든 대화든 이 소리, 응? 말로 하는 게 음. 대화고 소통이라고 그렇게 인식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는 네. 자기 생각대로 인식한 거지. 반드시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벙어리는 못 살겠네? 그렇죠. 그럼 벙어리로 태어나면 이제 어떡할 거야, 이제? 그러면 오은영 박사는 벙어리로 태어난 사람한테 뭐라고 그럴까? 그래도 그 말이라도 말 몇 마디를 할 수 있는 게 벙어리보다 낫잖아, 그래도. 응? 벙어리는 세상에 못 살겠네? 세상과 소통하면서 못 살겠네? 진단과 처방이 의보사 보기엔 참으로 좀 이상해요. 만약에 벙어리한테는 뭐라고 그럴 거야? 그러면 아예 얘는 구제불능, 얘는 세상 사람과 소통하고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거야? 언어로 소통해야 된다고? 말로만 소통하고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말이 돼야 된다고? 내 손상이 있어서 그럴까? 어떻게 그렇게 되어질까? 어떻게 되어질까? 응? 애들이 떼 쓰는 걸 한번 봐요. 애들이 떼 쓰는 걸 봐요. 애들의 표현을 봐요. 서아는 어때? 서아야? 서아가 엄마한테 나는 이랬으면 좋겠다고 표현을 했는데 엄마가 그걸 개무시하든가 또는 잘 이해를 못 해주면 서아는 어떻게 하나? 어떻게 되나? 화가 나고 짜증이 나겠지? 그래도 엄마가 개무시하면 서아는 어떻게 하나? 응? 응? 막 울어버리나? 아니면 큰 소리를 치나? 아니면 두드려 패나? 어떻게 하나? 왜 웃어? 안 그래? 서아는 안 그래? 응? 엄마는 말 아니요. 어? 말 아니요. 말 안 해? 네. 근데 말 안 하면은 해결이 되면 모르지만은 말 안 하면은 자꾸 더 말을 안 들어주면은 그럼 말 안 해가지고 되나? 그럼 답답해서 서아가 죽을 건데? 좀 때려요. 좀 때리나? 내가 보기에는 좀 안 때릴 것 같은데? 심하게 때릴 것 같은데? 예? 봐. 그러니까 서아가 때리는 애일까? 아니면은 때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걸까? 어때? 서아? 서아가 원래 때리는 애가 아니지. 응? 그렇게 성질 더러운 애가 아니잖아. 어떤 상황이 되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렇게 되어지잖아. 그렇지? 네. 자, 애들이 떼쓴다는 건 다 그러지 않을까? 아니, 도대체 그냥 이야기하면 말을 들어 쳐먹어야지, 부모라는 게. 응? 그러니까 어떻게 백화점에서 그냥 땅바닥에 들어놓아서 생떼를 써야, 그래야 비로소 좀 들은 척하고, 그래야 뭐 어떻게 사주든지 말든지 하지. 안 그러면 말로 했어야 뭐 아예 듣질 않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점점 그러니까 우리 부모는 말로 하면 안 돼. 잘 통하는 거 있어. 그냥 생떼를 쓰고 그냥 막 이러면은 잘 들어. 자, 그러니까 점점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 얘가 내 손상이 신경의 회로에 손상이 돼서 그렇게 됐을까? 이 세상 누구나 폭력이 되거나 또는 사회적인 범죄가 되는 이런 사람들 다 그런 거 아닐까? 내 고장이 나서 그럴까? 내 손상이 생겨서 그럴까? 항상 그럴까?
다 우복 의사가 보기에는 진단과 처방이 이상해요. 그런데 피터치드님은 지금은 저게 맞다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모르면은 지금은 그러니까 나중에 과학적으로 발견되면은 더 규정이 되면은 틀렸을지 몰라도 지금은 맞다? 그럼 지금이 맞다는 게 아니죠. 맞지 않는 걸 맞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이. 응? 지금은 맞겠지만 이런 말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나중에 만약에 그것이 맞지 않는 말이 된다면은 그러면 지금은 맞다는 착각이지. 근데 부모가 오은영 박사의 말을 거기 틀렸다고 부정하고 그 치료를 안 해버리면은 아이가 이게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훈련을 시키면 조금이라도 어떤 정상인만큼은 아니더라도 한 반이라도 이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근데 그걸 부정해버리고 치료를 안 해버리고 조언을 안 따라버리면은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예. 단지 오은영 박사의 처방을 안 따를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방치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렇다고 해서 뭔가의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아니겠지요. 근데 부모가 그 말을 안 따른다고 뭐 방치하거나 뭐 그러겠어요. 그 다음에 만약 오은영 박사의 말을 따르면은 피톤 시드님의 말에 의하면은 반점이나 따라가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사회에서 맨날 반쪽짜리 병신이라는 소리밖에 더 듣겠어요? 그 반이라도 예를 들어서 뭐 주유소에서 알바를 한다든가 뭐 정상적인 직장생활 못하겠지만은 주유소 알바 이상한 피도시대님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아니 주유소의 알바는 정상적인 일이 아니고 그럼 뭐 그런 일이요?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아니 근데 이제 물론 정상인들도 알바를 하지만은 근데 그거는 이제 이 금쪽이 얘가 그나마 할 수 있는 이제 돈벌이를 하면서 자기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그나마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정상인들은 이게 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넓지만은 얘한테는 어쩌면 그게 최대치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대치까지는 끌어당겨 줘야 되는 게 의무라는 거죠. 아니요. 오히려 우보사는 그럼으로써 반쪽짜리 병실을 만든다고 생각이 돼요. 자, 오히려 어떤 사람보다도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어떤 사람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는데 자, 오은영 박사의 처방대로 뭔가 그렇게 하려고 함으로 해서 얘는 평생 동안 어떻게 보면은 온전한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라고 낙인 찍히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그 가한테는 이름이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바보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줄 않습니까? 바보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 가장 행복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걔네들에게는 번뇌라든가 고통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걔네들은 단순하고 뭐 그런 것들 모르기 때문에 가장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제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 라고 볼 수 그런 의미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자, 이 세상에 정상 비정상이라는 것은 다 생각에 있는 것이 실제 이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정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가요? 사람마다 경험 상태가 다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말투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렇죠. 저 사람은 말을 좀 상스럽게 해. 어떤 사람은 말이 천해. 어떤 사람은 말이 고상해. 근데 사실 그게 어떻다고? 그게 다 결국 어떤 기준에 의한 말일 뿐이잖아요. 근데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데 가면은 말을 고상해서 이 사람은 교육도 잘 받은 사람이고 참으로 뭐라고 교양 있는 사람이고 어떤 데 가면은 또 뭐라고 그래요? 잘난 체 하네. 뭐 고고한 척 하네. 응? 그래봤자 응? 생각에는 아마 엉큼하고 뭐 온갖 그런 거 투성일 거야. 이렇게 세상 사람이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도대체 정상이다 비정상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저 음? 이상인 부부가 음. 후보 고사님처럼 깨달았다면은 뭐 저렇게 이게 이 친구가 자기 아들이 온전한 누구보다도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게 뭐 규정을 그리 안 해버리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저 부분은 깨달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런데 봐요. 사실은 자기가 모른다는 걸 자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모르죠. 잘 모른다는 게 드러나 있잖아요. 그런데 오은영 박사가 진단을 하니까 그렇다라고 따라서 규정을 해버려요. 아니, 세상에 다른 사람 이야기한 걸 어떻게 그렇다라고 할 수 있나요? 사실 지금까지 자기가 본 경험하고 다른데, 사실은 다른데, 다르다고 말을 하면서 진단을 하니까 그만 인상이 그렇게 되고 그래요. 최소한 봐요.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자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모르는 말, 다른 사람 말을 듣고 어떻게 그렇다라고 바로 규정을 해버려요? 더구나 자기 아들에 대한 걸? 오히려 그게 더 무책임한 부모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규정함으로써 노력을 해도 지금 이미 벌써 아들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이. 벌써 문제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서 벌써 애는 벌써 정상이 아니다. 또는 뭐, 그렇다는 거고. 그러니까 놓치지 말고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그럼 놓치지 말고 교육을 해도 사실 피터 치터님 얘기처럼 그래도 아마 또래하고 같게 되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그건 뭐예요, 벌써? 기준을 상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디슨이 뭐라 그래요? 학교에서 얘 구제불능이야. 도저히 못 키우겠어요. 학교에서 못 하겠어. 학교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근데 엄마는 자기 아들을 그렇다고 규정하지 않고 애를 집에서 그냥 해가지고 지금 발명왕이 됐잖아요. 그때 공부 잘했다는 애, 정상이라는 애들은 지금 이름도 없어요. 물론 그 중에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도.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자폐 스펙트럼이 있다는 사람, 지금 누구지? 그 전기차,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즘 미국 장관까지 됐나?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어릴 때 뭐라고 그랬다 하더라? ADHD. 그게 뭐지? ADHD 아니야? 그래, 그게 뭐예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증후군. 그랬더예요. 이름이 길다. 아니,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더라? 일종의 자폐 스펙트럼이었대요. 응?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일론 머스크가 봐봐. 일론 머스크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자, 그렇다는 사람 많아요. 자폐 스펙트럼이 있다라고 진단받은 사람이 어떤 부분에 아주 천재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이 됐다고 그러죠. 도대체 우리가 지금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치매다 아니다라고 하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설문지 몇 개 가지고 이렇게 해보고는 드러나는 몇 가지 모습을 보고는 뭐라고 규정할 수가 있나? 그리고 그것이 마치 내 해로에 신경 해로에 손상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 어떤 상황에서 그러한 말과 행동이 나오는지 이걸 이해하려고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질 않잖아. 저기서 지금 왜 그런 행동이 나오는지, 왜 아까 초등학교 3학년한테 물어봐도 자기는 화가 많은 또는 때리는 애가 아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그렇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런데 가령 학교에서도 또는 부모한테도 또는 시장에서도 어떤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지? 그 사람의 경험 속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러잖아요. 조그마한 애를 데리고 사람 밀집한 데 가면 애가 막 싫어하는 거예요.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왜 안 나가려고 그러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애 눈높이를 한번 걸어가 봐.
애 눈높이로 걸어가면 어떻게 돼? 다른 사람 다 다리밖에 안 보이는 거야, 전부. 그 군중 속에서 애를 이렇게 데려가면 애가 조그만데 사람에 파묻혀가지고 온통 다리밖에 안 보여. 근데 거기로, 그런 구경을 누가 가고 싶냐고. 어른들은 자기 시야로 보이는 걸로 애한테도 보일 거라고. 벚꽃 구경한다고 사람들이 밀집에 애를 데리고 가요. 애는 벚꽃은커녕 온통 사람 다리밖에 안 보여. 사람 엉덩이밖에 안 보여. 그런데 그걸 몰랐죠. 부모들 자기 눈으로 보인 대로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 또 그래서 칭얼거리면은 야, 이 좋은 봄날 이 벚꽃 좋은데 칭얼거린다고 또 두드리 패고 뭐라고 그래. 그런 꼴 아닌가? 그런 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 저기 솔직히 제가 쌍둥이 엄마인데 그 남자애를 둘이에요. 근데 우리 큰 놈이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갔는데 그 애가 이제 그 일본 만화도 좋아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오타쿠처럼 좀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오타쿠가 뭐예요? 아, 그러니까 일본 만화나 애니 좋아해가지고 막 거기만 막 이렇게 몰입하는 그런 좀 약간 찐따 같은 그런 이제 그런데 그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우리 아들 보고 자폐증이라는 거예요. 자폐증 같다고. 근데 딴 애들 관심도 없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쌤한테 가서 선생님이 얘를 자폐라고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해버리고 자폐라고 딱 낙인을 찍어버리면 얘는 자폐인 애다. 선생님께서 그렇게 규정하지 마시고 그냥 선생님이 그렇게 규정 안 하면 얘는 문제가 없을 수 있게 된다. 제가 그런 부탁을 좀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갑자기 또 그때 생각나니까 근데 근데 그 아들이 지금 보니까 공부도 잘하고 군대 가가지고 군대장이야 뭐야 다 하고 그 친구도 진짜 많이 사귀고 뭐 일본 대학에도 합격해놨다잖아. 네, 명문대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머리가 좀 좋은 편이었고 자기 좋아하는 거에 집중을 잘하는 아이였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이제 학생 그 반 애들하고 안 어울리고 이야기 안 하고 협조를 좀 안 한다고 자폐라고 말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폐 같다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그렇게 규정해버리면 이 애는 자폐인 애다고. 선생님께서 그렇게 규정하지 말고 애를 보셔야지. 선생님이 이미 자폐라고 규정을 해버리셨기 때문에 얘는 선생님한테는 자폐라고. 제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애가 이제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저런 것들도 시간이 조금 이제 각자의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그 해소되어 가더라.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그 아이가 커서 지금도 기억하기에 그 중1 때 그 남자 선생님이 그 총각 갓 결혼하신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을 지금도 기억을 하면 글쎄 별로였어라고 기억을 하는 거예요. 늘 자기를 규정하니까 문제하라 그러니까 규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선생님에 대한 기억은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지금도 제가 이제 소아마비 증상이 있는 고등학생 아이가 있어요. 그 제가 학원을 운영하는데 그 어머니는 뭐 의사 선생님이고 해서 아이한테 뭐 온갖 전폭적인 지원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 학원에 와가지고 고1이 되어가는데 뭐 집에도 혼자 못 가는 거예요. 집이 멀지도 않은데.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얘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인데 자꾸 어머니가 다 해줘서 내가 못한다. 그러니까 나는 얘를 그냥 지 혼자 집에 혼자서 가게 하고 싶다. 그래서 택시도 지 혼자 잡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지 혼자 택시 불러 가게 하시고 이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아이가 처음에 왔을 때는 지 혼자 절대 집에 못 가고 픽업하고 뭐 이렇게 다 했었는데 지금은 자기 혼자 다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하는데 저는 아이들을 규정하지만 않으면 그게 다 이제 어느 정도 해소되어지고 뭐 정상 비정상이라는 그 기준이 어떤 누구의 기준인지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지 그냥 이제 제대로 뭔가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어가지고 솔직히 지금 이 상황을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은 오은영 박사님하고 저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저는 늘 좀 그런 좀 입장이긴 합니다. 이제 여기는 아마 이제 그러한데 또 유튜브에 보니까 이래 조노증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 빨리 늙는 거예요. 근데 얘가 15살인가 16살인데 완전 노인이에요. 애인데 그러게 15살, 16살인가 13살 몇 살인가 키도 크지도 않는데 얼굴은 완전히 노인이에요. 몸은.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 놀림감이잖아. 애들한테는. 놀림감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도 애 본인도 사실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거는 어느 문제하고 다르죠. 아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은 이 보임이라고 하는 여기에 가장 예민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말들이 많죠. 그래서 얘가 아마 굉장히 괴롭고 애들하고도 잘 지내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가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자기를 다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야, 전부 다. 그러니까 이 괴로워하다가 유튜브 시대가 됐는데 얘가 자기의 일상생활과 자기의 느낌을 유튜브로 자기가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이제 올린 거야. 사실 내 실제 경험은 그렇고 내 삶은 요렇고 내가 요렇게 생활한다는 올린 거야. 이러니까 갑자기 유튜브상에 유명인사가 됐어. 전 세계적으로 그 뭐 팔로워가 뭐 100만 명 인상이 돼가지고 애가 갑자기 막 부자인데가 막 돈도 그냥 부자가 됐고 유명인사가 돼서 이제는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이 하나도 없어서 그 사람 잘 가요. 뭐라고 이야기 안 해도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서로 대화하겠다고 이해한다고 너무 훌륭하다고 막 야단이야. 봐요. 만약에 그걸 애를 그러니까 애가 조노증이니까 이것을 치료를 해가지고 고쳐가지고 어떻게 한다라고 막 성형을 하고 막 이러려고 하면은 어떻게 됐을까? 또 나중에 옛날 사진을 비교해서 성형했다고 또 얘 뒷모습이 아니라고 또 야단일 거 아니야? 그런데 그냥 그대로 자기의 어떤 느낌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있는 그대로 자기 삶을 다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감이다, 동감한다, 뭐부터 시작해서 당신하고 친구 되고 싶다, 막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유명인사가 돼버린 거야, 그냥. 응? 그러니까 봐봐. 학교에서 맨날 놀림감이고 그랬던 친구가 학교에 정상이라는 애들보다도 훨씬 돈도 팔로우가 회원이 100만 명 이상인가? 전 세계적으로 돼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완전 부자가 돼버린 거지. 또 애가 돈도 많이 번 데다가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당신하고 대화하고 싶고 교류하고 싶다라고 완전히 이렇게 해서 온통 그렇게 소통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그것이 조노증이라고 규정을 해가지고 얘는 병이다 라고 규정해서 병자 취급을 하고 평생 살아간다면 어떻겠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드러날 수 있어. 그것이 문제인가? 결국 세상에 대한, 즉 경험 상태가 어떠냐라고 하는 이 문제 아니냐. 즉 아름답고 아름답지 않는 것은 결국은 각자의 생각에 뿌린 건데, 나도 어린애서 나도 요런 감정도 들고 요런 생각도 들고 요런 느낌도 들고 또 요렇게 산다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니까 얼굴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닐까? 자, 그 다음에 이제
2부를 한번 들어봅시다.